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불편하면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죠.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끝없이 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계속해서 소진시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가족이기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깊이 상처받는 이유.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기대가 크다. 가족에게는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줄 거라고 믿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 친구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서운하지만 금방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실망감이 훨씬 크고 때로는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쉽게 준다. 우리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죠.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넌 왜 하는 일이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쉽게 던지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말들이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더 힘들어진다. 친구나 직장 동료라면 관계가 불편하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는 부담감이 크죠. 같이 살아야 하고,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돌봐야 하는 책임감까지 느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조종이 더 쉽다. 가족 간에는 권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에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깨기. 가족이라도 독이 되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가족이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면 과연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 인생을 위해 거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도 내 삶을 망치는 존재라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입니다. 손절은 미움이 아니라 보호다.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독이 되는 관계는 손절하라.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불편하면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끝없이 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계속해서 소진시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가족이기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족이라면 손절이 답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기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거나 단호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정신적, 감정적 학대를 하는 가족. 가족이란 서로를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오히려 상대를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내가 하는 일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같은 말들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형제나 자매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늘 경쟁자로 여기며 질투하는 태도를 보이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시댁,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도 감정적인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상대를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지고 무력해지며 자존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희생과 착취를 강요하는 가족. 어떤 가족은 한 사람에게만 모든 희생을 강요합니다. 너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자식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계속 의존하려는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착취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가족,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가족은 결국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조종하려는 가족.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켰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같은 말들을 하면서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경우 자식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이런 조종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시댁, 처가에서도 이러한 조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중독과 폭력적인 가족. 가족 중에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주변 가족에게까지 미칩니다. 중독 문제를 가진 가족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가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독자의 가족은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런 책임감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폭력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감정적인 폭력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결국 산 자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손절을 결심하기 전에 해야 할 것.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얽혀 있는 관계이며 많은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절을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기. 가족 간의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와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절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감정을 가라앉히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기.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향해 계속해서 간섭하고 조종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저 사랑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자신의 행동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한쪽은 계속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볼 수 있다면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2. 대화가 불가능한 관계인지 점검하기. 어떤 관계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화를 내며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한다.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심한 폭언과 비난을 한다.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을 반복한다. 이런 경우라면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상황 분석하기.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손절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정말로 손절이 필요한 관계인지 고민해보기.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이 정답은 아닙니다.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존재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로 내 삶에 해를 끼치는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계속해서 상처받게 되는가? 상대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 이 관계가 나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는가?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보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손절 후에 감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손절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나 죄책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경우,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내면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손절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면 완전히 손절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손절 후에 현실적인 문제 고려하기.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절을 결심하기 전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제적인 문제 고려하기. 만약 부모나 형제와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면 손절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관계를 단절하면 그 이후에 현실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사업이나 재산 문제로 얽혀 있는 경우 손절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고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서적인 문제 대비하기.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시간이 되면 다시금 외로움과 후회가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사회적인 시선과 주변 반응 대비하기.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손절을 결정하면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가입니다. 손절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손절을 결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며 현실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손절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건강한 결정을 내리세요. 손절 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절을 결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손절 후에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린 후에도 죄책감이 밀려오거나 내 선택이 맞았는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관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손절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선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죄책감을 극복하는 법,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법, 건강한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극복하는 법. 손절 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나면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절의 이유를 다시 떠올려라.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왜 이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손절이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가족이기에 더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일 뿐, 그것이 평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보다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3. 후회하지 않도록 결정을 굳건히 하라.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아직도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손절을 했다면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절 후에도 계속 그 사람의 연락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다시 관계가 이어지고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손절을 결심했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믿고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법. 손절 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무뎌지면서 그때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참아볼 걸 그랬나?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막기 위해서는 손절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손절 후 나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보라. 손절 전과 손절 후 나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세요. 손절하기 전에는 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손절 후에는 마음이 편해졌다. 손절 전에는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손절 후에는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손절 전에는 항상 조종당하는 느낌이었지만 손절 후에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감정 변화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손절이 결코 후회할 선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손절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라. 손절 후 내 삶에 찾아온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게 되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변화를 직접 기록하면 손절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손절 후에도 후회할 것이 있다면 부분적인 거리두기를 고려해보라. 완전히 손절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거나 명절 같은 특정한 날에만 만나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후회감을 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법. 손절 후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후에는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라.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동료,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 중에서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손절 후에는 이런 관계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해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손절에 대한 후회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가입하기,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 만들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3.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가라. 손절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기, 자기 개발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이렇게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다 보면 손절에 대한 후회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희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용기.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었고, 어릴 때부터 함께하며 많은 순간을 공유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건강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가족이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견디며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반드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갑고 매정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가족이라도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기에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하고 형제자매와는 무조건 잘 지내야 하며 가족을 버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은 내 것이며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방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무조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손절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독이 되는 가족과 계속 함께하면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과연 그 가족이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요?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것이 없는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이라도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는 것은 자기 사랑의 한 방법. 우리는 흔히 자기 사랑이란 좋은 음식 먹고 여행을 다니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나를 해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내 정신을 갉아먹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손절은 미움이 아닙니다. 손절은 단절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그들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누구의 평가도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는 것은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흔히 가족은 피로 연결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연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함께할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조종하려 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반대로 혈연이 아니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로 연결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절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가 결국 나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혈연이라는 틀을 벗어나 나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행복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